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8월 9일 월요일자 순서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네, 8월의 둘째 주죠. 그리고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번 주부터는 더위가 한풀 좀 끊긴다는 그런 날씨 예보가 있습니다. 참 올여름 그래도 2018년인가요? 그때보다는 좀 그 정도 예상은 했는데 좀 덜 더웠어요. 좀 작년에는 좀 장마가 길어서 좀 시원한 가운데 보낸 것 같고 올해는 좀 많이 더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빨리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그러면 이제 광복절 지나고 그러면 끝이에요, 여름도. 예. 자, 이번 여름 특히나 더 어려우셨을 텐데 잘 버티고 계셨고요. 잘 버티실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주요 헤드라인 먼저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해외여행을 많이 경험한 여행자의 패턴을 분석했는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릴 거고요. 한국여행업협회가 외교부에 현재 여행 경보 제도를 좀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는 내용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서울 마이스 비즈니스데이 온라인 개최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호텔업계 프라이빗 힐링 숲캉스 이제 호캉스를 떠나서 숲캉스 이런 용어가 나오네요. 그냥 캉스만 갖다 붙이면 돼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세종대왕님이 한국말은 정말 잘 지어놓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 말이 돼. 또 이해도 돼 한 번에. 티웨이 항공이요. 이제 애완동물 그런 거 이제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대상으로 특별 서비스 또 진행한다는 소식과 에어비앤비에서요. 좀 원하는 숙소 찾는 기능 적용했는데 여기 이제 숙소는 다 원하는 기능 숙소를 찾긴 하겠지만 좀 날짜별로 좀 유연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적용했다는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식만 좀 골라서 집중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요 분석 자료 많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자, 표랑 같이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용어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 이런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행도 좀 돈이 좀 있어야 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간다. 결과부터 말씀드린 그런 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해외 여행을 많이 간 사람이 국내 여행도 많이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그러니까 2017, 18년, 2019년 이렇게 3년 동안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요. 이후에 40대 그리고 20대의 순이었습니다. 30대는 번대로 여행을 좀 쉽게 갈 수 있지. 기혼이 아니라면. 근데 이제 30대 이후 40대는 기혼자라면 번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마음먹은 만큼 쉽게 갈 수는 없겠죠. 예? 자, 소득 수준은 월 평균 7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500에서 700만 원, 그 다음에 300에서 500만 원 순이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 17개 시, 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3,136명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온라인 통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서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표가 나갈 겁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경험한 이들이 국내 여행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국내 여행 경험률은 전체 기준 51.8%지만 코로나19 이전 해외여행 3회 이상 경험자는 전체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예, 흥미로운 결과죠.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3회 이상 간 사람을 해외여행 다 경험자라고 기준을 잡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국내 여행도
절반 이상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이 국내 여행을 시시하다고 안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이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더라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숙박 형태도 조금씩 달랐어요. 해외여행 비경험자,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국내 여행을 할 때요. 호텔을 가장 많이 이용했어. 그 다음에 가족과 친지집 이렇게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이건 좀 그렇다. 국내 여행 하는데 뭐 여행까지 가서 가족 친지집 가는 거 우리나라가 정의 문화긴 하지만 좀 민폐지 요즘 같은 때는 그죠? 아무튼 그런 순위 좀 많이 나타났고 반면에 3회 이상 해외 여행을 경험한 다 여행 경험자는 어디래요? 당연히 좀 예상을 좀 하셨겠죠. 일단 호텔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이어서 콘도, 그 다음에 리조트 이렇게 많이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깔끔한 거야. 깔끔해. 뭐 이렇게 지인 다 좋은데 뭐 여기까지 가서 신세죠. 민폐잖아 요즘에. 옛날이랑 또 다르잖아 사회 분위기가. 그냥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호텔에 묵겠다. 깔끔하게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숙박 비용도 좀 차이가 있겠죠. 국내 숙박 여행 경험자의 일반 평균 숙박비는 10만 8,500원 가량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은 1박당 숙박비가 평균 12만 5,800원 정도로 조금 높았어요. 이렇게 지금 표랑 같이 보실 수 있고요. 해외여행은 많이 간 사람이 빠른 시일 내에 또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경험이 많을수록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가능한 빨리 해외여행을 갈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고요. 해외여행 경험 3회 이상인 국민의 해외여행 의향률은 24.9%로 해외여행 비경험자 대비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그러니까 여행의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또 느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요 기사는 텍스트 뉴스에 나갈 거는, 긍정적인 어떤 중독이라고 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행도 중독이다. 중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코로나19 이전 해외여행 3회 이상 경험자 중 백신 접종 후 가능한 빨리 해외여행을 갈 의향이 높은 집단으로는 연령별로는요 50대 그리고 월 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상이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여유도 있고 평균 소득도 700만 원 이상이니까 뭐 경제로 여유 있고 해서 백신도 맞았겠다. 시간 되면 코로나19 끝나면 빨리 해외여행 가야겠다 이렇게 그런 비율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특히 여행사 관계자분들 이런 통계 좀 자료를 참고를 하셔서 좀 적절한 상품을 내놓는 것도 그리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어요. 그냥 뭐 전해드린 거 다 저희는 준비가 다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국여행업협회 카타가 외교부에다가요 현재 시행 중인 여행경보제도의 국가와 지역별 보건당국 데이터 및 특성을 반영해서 좀 차등적으로다가 적용을 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지금 보면은요 전 세계 지도가 다 빨간색이에요. 외교부 해외여행 정보 보면요. 자, 외교부의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1년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령이 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현황과는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백신 접종 상황과도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저기 중동에 정말 막 내전 있는 나라는 아예 금지고 검은 거색이고 그 외 다른 나라는 다 빨간색이야. 이거 다른 나라에서 보면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좋게 그거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2단계로. 그래서 1단계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뭐 그냥 우리나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빨간색이니까 이거 참 난감하죠, 그죠? 카타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국들은 각 지역의 백신 접종률 및 방역 상황 등을 반영해서
여행 경보를 차등 발령하고 있음을 지적했고요. 우리나라도 무조건 전 국가, 전 지역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서 위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능한, 납득이 중요해. 납득. 영화에서도 나오잖아. 납득이라는 주인공이 있잖아. 납득이 이게 그냥 납득이 이게 그냥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납득이 될 만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살이가. 아무튼 납득 가능한 기준을 적용해서 여행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은 4단계로 여행경보 단계를 운영하고 있죠.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분류해서 차등 적용하고 있고요. 영국도요. 3단계 신호등 체계를 운영하며 3주마다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별 신호등 체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는 현재 1단계, 2단계에 해당되는 국가 없이 전 국가, 전 지역이 그냥 온통 빨간색인 특별 여행주의보로 한데 묶여 있습니다. 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이 있어요. 외교부 이거 담당자들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일하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요. 자, 사이판은 지난 그 6월 달에 그 트래블법 우리나라로 이렇게 맺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웃긴 일이야. 일 안 한다는 얘기야. 관심 없이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카타는 이런 거는 문체부에서 먼저 외교부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긴 당시 사이판이랑 트래블법을 할 때 또 문체부는 없었죠. 국토부가 했죠. 그럼 국토부나 문체부나 외교부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하죠.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카타는 여행경보 제도 운영 지침에도 해당 국가, 해당 지역에 대한 위험 수준 평가 시 여타 국가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주요국 여행경보 발령 현황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창희 카타 회장은 특별여행주의보의 장기 지속 발령으로 여행업계 전체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세계 각국이 안전한 방역 관리와 함께 국제관광 재개를 통한 경제회복 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에서 여행업계가 영업 재개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여행경보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점잖게 말은 하셨는데 강하게 좀 주문을 한 거죠.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 외교부 외무고시 쉽지 않은데 그죠? 네, 아무튼 잘 좀 뭐 꿈쩍이나 할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에도 별 기대는 안 합니다. 다음 달에도 온통 빨간색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월요일자이기 때문에 지난주 저희가 한 주 너무 좀 더워서 칼럼 안 썼고요. 이번 주 칼럼 월요일자이기 때문에 칼럼 한 편 이정민 칼럼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낮에 찌는 더위. 한낮 마룻바닥에 앉아 선풍기를 하루 왼종일 틀었지만 뜨거운 바람이 마치 온풍기 같았습니다. 계절을 이용할 수 있다면 겨울 찬바람을 여름에, 여름 뜨거운 바람을 겨울에 사용하면서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만 잘 이용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중 하나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여행은 누구에게는 돈을 쓰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돈을 버는 일입니다. 수개월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돈 버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있지만 우리 여행업자들은 계절을 역이용하며 돈을 벌어왔죠. 남들이 한참 여행 갈 때 열일하며 돈 벌었고요. 남들 한참 일할 때는 그들을 위해 여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니 계절을 역이용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일을 했고요. 계절마다 준비해 왔습니다. 하늘에 감사한 것은 그 상태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거나 일하며 아마도 남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이 세상 여행은 마감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어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한낮에 찌는 더위를 우리는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요, 이제 그만 쉬라는 신호가 들려오질 않습니다. 무언가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히 쉰 것 같은데 꿈쩍도 않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혼자만 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은 없지만요. 통장의 잔고를 보면 위험 신호로 가득하죠. 들려오는 뉴스만 보면 바이러스는 3단 분리, 4단 분리를 넘어 이미 수백 개의 변이로 분리되어 어쩌면 지구상의 사람 수보다 많아진 것처럼 호들갑입니다. 한쪽의 인류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 같은 변이 바이러스를 때려잡겠다고 난리고 다른 한쪽의 인류는 그냥 친하게 같이 잘 살아보자고 반포기 상태입니다. 웃긴 거는요, 상황에 대한 받아들임은 다른데 자신들의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난리 법석 중이라는 겁니다. 자신들만 상황 정리하면 모두가 좋아진다는 이상한 착각입니다. 아니, 무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한 국민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온통 지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트래블 버블을 위해 고심 중입니다. 이 정도면 유아 독존, 각자 도생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도의 한 지자체에서는요, 잽싸게 자신의 관할 지역에 여행 관련 메타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버스 정도로 인식한 것처럼 정광석화 같이 빠른 결정입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오늘을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 여행은 옛날 방식으로, 그리고 이 지역 여행은 앞으로 최첨단 메타버스를 통해서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 그리고 여행은 모두가 함께 가꾸고 이루고 참여하고 공감하고 느껴야 참된 것인데 무슨 신기술 도입하는 것 마냥 유행만 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뭉게의 구름을 동반합니다. 여름이 끝나가는지 알려면 구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름이 끝나갈수록 가을로 갈수록 뭉게구름은 조금씩 펼쳐진 모양의 고적운으로 모양이 변해갑니다. 한낮에 찌는 더위는 이어지고 있죠. 뭉게구름의 형태는 어제 그리고 오늘 그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여름을 남기고 가을을 알려주며 다음 계절을 맞이하라고 신호를 주며 변해갑니다. 그래야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행은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정책도 그렇게 만들어야 진짜 정책입니다. 한낮에 찌는 더위도 이제 물러간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